네, 오랜만에 우리 거꾸로 교실 디딤 영상을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은 2018년 10월 25일 4시 25분이고요. 선생님이 있는 곳은 역시 익숙한 4층 남교직원 휴게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문학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가서 이걸 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7교시 때 내려갔었는데 끝나기 10분 전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음악 시간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반 종례를 하고 나서 다시 왔는데 이제 청소하던 학생들밖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가지 않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책이 있는 사람은 책을 펼쳐놓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없는 사람은 다른 곳에다가 필기를 해놓고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을 옮겨 적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들 가지고 와서 펼쳐 놓도록 하고요. 바로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펴놓고 있을 텐데 제목이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 제목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이라는 걸 봐서는 하루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다른 소설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소설이었는데 이 시는 이 소설과 비슷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시대가 언제였나요? 그렇죠. 모던 보이들이 등장했던 1930년대였는데 이 1930년대의 생활상을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은 1980년대 한국생명보험회사라는 표현은 1980년대의 한국 사회를 상징하고 송일환 씨는 평범한 사람이죠. 1980년대를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생명보험회사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지 좀 의아할 텐데 일단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보고 형식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오나요? 가장 이제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 307쪽에 있는 이 만화죠. 시라고 했는데 만화가 그대로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법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도 나왔었어요. 무슨 표현 기법이었나요? 그렇죠. 미술에서 쓰이는 콜라주 기법이었죠. 자, 여기서는 인쇄물이나 사진 같은 것들, 이런 실물을 그대로 오려 붙여서 일부 고쳐 써서 구성한 그런 콜라주 기법을 썼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전통적인 시 형식을 깨뜨린 실험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인상 깊을 거고요. 이 만화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신문 기사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려져서 붙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년부터 보겠습니다. 1983년 4월 20일 맑음 18도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송일환 씨가 보고 있는 화자인 송일환 씨가 보고 있는 그 저기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내가 잠깐 말이 멈췄는데 네, 송일환 씨가 보고 있는 한국일보의 이제 첫 부분이겠죠. 송일환 씨의 하루를 나타내는 시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도씨, 왜 굳이 18도씨일까요? 욕설이랑 발음이 같죠. 18, 시. 자, 1980년대 시대 상황이랑 생각을 해보면, 군부 독재가 계속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욕설과 발음이 같은 야유 표현을 써서 야유하고 비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연으로 넘어가면요. 토큰 5개 550원, 종이컵 커피 150원, 담배솔 500원, 한국일보 130원, 짜장면 600원, 미쓰리와 저녁 식사하고 영화 한 편 8,600원, 올림픽 복권 5장 2,500원. 정말 시에서는 이제 잘 쓰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뭐 짜장면이라든지 종이컵 커피라든지 이런 시어들이 막 쓰이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 송일환 씨가 하루에 썼던 돈들이죠.
평범한 서민이 소소하게 쓴 소비 내역들입니다. 뭐 짜장면이 600원 굉장히 쌌었죠. 종이컵 커피는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짜장면도 쌌고 지금 이제 두 명이서 저녁 식사하고 영화 한 편 보면 뭐 몇만 원을 쓰게 될 텐데 8,600원에 다 해결이 됐다. 지금이랑 어떤 물가 차이가 좀 드러나네요. 그래도 이렇게 막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면 표를 주어 주인에게 돌려준 청과물상 김정권 46 만 46세라는 거죠. 신문기사 일부인 것 같은데 전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나와 있는 거죠. 미담 기사입니다. 수표를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줬다라는 김정원 씨의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4년부터 7년까지는 일단 읽어보면 령은 얼핏 생각하면 요즘 세상에 조세형같이 그릇된 조세형이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그릇된 행동을 했다라는 걸 거고요. 뭐 쉬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생활태도를 일찍부터 익혀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원주 군에게 뭐 책임감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공.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조세형, 도둑 조세형을 체포하는데 단서를 제공한 이원주 군에게 이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 내용을 이 사람이 제대로 끝까지 다 읽은 게 아니죠. 부분만 읽고 있습니다. 3년에서 7년까지 신문기사의 일부를 생략해 놓은 것은 송일환 씨가 화자가 신문기사를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부분 그냥 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8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화죠. 대도둑을 권총으로 쏘다니 말도 안 된다. 누군가가 이렇게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말도 안 된다. 부정적인 표현이네요. 자,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가? 대도둑을 대포로 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자, 이 만화는 신문의 만평을 그대로 실어놓은 건데 부유층의 실상을 알게 했어요.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에게서 어마어마한 물건이 나왔어. 그래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독재 시절에 일부만 부를 이렇게 쌓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라는 어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대도둑은 대포로 쏘라. 조세형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을 반어적으로 풍자한다. 그러니까 조세형이 이제 좀도둑인데 이런 좀도둑을 그 부유층이 도둑을 맞았다는 것 때문에 경찰이 엄청나게 나서서 진압했던 것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포로 쏘라라는 게 이제 실제로 대포로 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구현 1, 2행을 보면요. 이게 이제 구현 1행입니다. 제 1610호 1화 15만엔 45만원 5.75캐럿 물방울 다이어 1개 2천만원. 한 캐럿이 그 하나의 그 단위인데 한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선생님도 뭐 반짜리인데 반? 0.3? 뭐 이 정도인데 자, 어쨌든 굉장히 이제 큰 다이아몬드고요. 그 다음에 남자용 팍텍스 시계 1개 1,000만원. 지금도 1,000만원짜리 시계 한 개면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 당시에 1,000만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황금 목걸이 5돈중 1개 30만원, 금장 롤렉스 시계 1개 100만원, 5캐럿 에메랄드 반지 1개 500만원, 비치 나비형 브로치 2개 1,000만원, 진주 목걸이 꾼것 1개 300만원, 라이카엠 5카메라 한 대 100만원, 청자 도자기 3점, 시가는 알 수 없고요. 이거 굉장히 비싸겠죠. 현금 250만원. 자, 조세형이 훔친 물품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사치품들이죠. 자, 이런 사치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유층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시에서 그대로 적어 놓은 거죠. 자, 마지막 연입니다. 너무 거하여 귀퉁이가 안 보이는 회의 죄송합니다. 왕궁에서 오늘도 송일환 씨는 잘 살고 있다. 생명 하나는 보장되어 있다. 자, 너무 거하여 귀퉁이가 안 보이는 회의 왕궁. 이 왕궁, 왕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사회, 그 1980년대의 한국 사회죠. 이것이 곧 한국생명보험회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의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뭔가 비리가 너무 거대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송일환 씨는 잘 살고 있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생명 하나는 보장되어 있다. 자, 제목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살긴 삽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장되는 생명보험회사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생명 이외에 정신적인 도덕적인 가치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일부분만 잘 살고 그리고 서민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재 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송일환 씨의 일상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일환 씨가 1983년 4월 20일 날 어떻게 썼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와 있죠. 미담 기사, 그리고 만평 만화, 그리고 작물 목록 이렇게 나오고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점이 나와 있죠. 자, 시의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디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학습 활동을 또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